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이제 55세부터 꺼내 쓰는 노후 대비용 계좌라고 하면은 ISA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목돈 마련. 물론 이제 목돈 마련 이후 이상으로도 쓸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연금저축이 어쨌든 노후 대비 마련이라고 하면은 ISA는 이제 목돈 마련용 절세 계좌다라고 할 수 있죠. 장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이것도 이제 그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4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9%의 분리과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도 납입하고 운용하고 수령하는 단계거든요. 내가 ISA에다가 뭐 500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했는데 이게 운 좋게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뭐 900만 원 됐다. 그러면은 이 4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5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4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 받고 추가 100만 원은 9.9% 분리과세 혜택 받으니까 요 9.9%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였다면 15.4% 배당소득세를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메리트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점이라 해야 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ISA는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만기는 5년, 10년 설정할 수 있는데 의무 납입 기간 3년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3년이잖아요. 요것만 잘 충족하시면은 혜택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까지가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누구는 200만 원이 한도고 400만 원 한도인데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은 3년 동안 비과세 혜택 다 받고 해지한 다음에 다시 또 3년 동안 비과세 혜택 또 받는 거예요. 물론 추가 금액은 이제 분리과세 혜택 받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진짜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ISA가 30년 동안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3년 동안 10번을 비과세 혜택만 풀로 받는 거예요. 400만 원을 최대 4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 뭐 그게 베스트인데 사실 뭐 3년 만에 비과세 혜택 다 받는 것도 이제 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후의 얘기고요. 만기가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년마다 이제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ISA에서도 이 연금저축으로 2월이 가능합니다. 만기 수령액을. 그러면 최대 이게 넘어간 돈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연금저축에 내가 목돈 좀 넣어야 되는데 ISA도 있네? 넘겨야겠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더 받으면서 이제 노후 대비 자금 마련할 수 있다.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투자 상품도 나 100% 온전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직장인 분들 중에 월 50만 원 이상 연금저축 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기, 중기, 장기 나눴는데 얼마나 내가 저축 투자 여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다 넣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월 현금 흐름에서. 그래서 일단은 연금저축에 내가 장기적으로 얼만큼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나서야 이제 좀 ISA의 목돈 얼만큼 내가 운용해서 쓰겠다. 이 방향으로 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납입하고 수령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5년 납입하고도 납입 원금 대비 환급률이 한 140%까지 갔던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이자율이 더 높네? 혜택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40%는 고액 환급 받으면서 내가 목돈 마련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험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에요. 10년 유지해야 내가 비과세 혜택 받는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 5년이잖아요. 요거가 비과세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을 때려 맞는데 이게 또 금융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잡히면은 이게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있던 분이 이제 직장 가입자 밑에 딸려있던 피보험자분이 저축보험 잘못 가입했다가 금융소득이 이제 기준치 넘어버려서 나중에 이듬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갑자기 건보료가 월마다 10만 원씩 청구된다. 그럼 1년 동안 뭐 120만 원 내야 되는 상황 발생하니까 저축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액 환급, 금융소득이랑 좀 비교하셔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그 금융소득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축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새 나오는 것 중에 고금리 시대잖아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 종신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거든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요새 나오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7년 정도 납입만 해도 10년 차에 한 환급률이 한 지금 130%대까지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130% 받네? 근데 이게 10년 채워가지고 비과세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으로 쳤으면은 세후 135%인 거잖아요. 15.4%를 고려했다고 치면은 이자소득세. 그러면은 거의 세전 140에서 150%니까 이거 되게 고금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새 보험사들이 아마 되게 민감할 거예요. 왜냐면은 금융사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보험 상품이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종신보험인데 보험사 제일 싫어하거든요.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 그래서 요새 아마 지금 또 금감원이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고액 환급해주는 종신보험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진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축성, 이런 말하면 뭐 금감원이 싫어할 수 있지만 이거 저축으로 봐도 뭐 무난한 상품이다. 종신보험 자체도. 그게 뭐냐면은 이제 10년 뒤에 환급률이 13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품을 해지 안 하면은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는 거고요. 10년 뒤에 만약에 이 상품을 해지했다. 사망보험금 못 받잖아요. 그럼 환급률을 받는 거예요. 납입 원금 대비 환급률. 그게 135%라는 거죠. 해지 안 하고 20년 되면은 환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140, 150으로. 그때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 사망보장으로 계속 가져갈래. 혹은 나 이거 해지하고 목돈으로 쓸래.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팩트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보험사는 이제 공시이율이란 걸 따라가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기에 공시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가입할 때 그 고금리 당시 기준의 그 환급률 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뒤에 135% 주는 건데 아마 그 한 5년 전에 만약에 똑같은 상품 가입했으면은 10년 뒤 환급률 한 110%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기에 가입했던 게 내 환급률을 확정적으로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막바지라고 그 신호가 오는 이 시기에 이런 상품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고금리 막바지 시기잖아요. 지금 각 보험사들에서 단기 고액 환급에 대한 종신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지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최대 지금 한 135% 정도 받거든요. 10년 유지했을 때 환급률이. 그게 135%라는 말이 뭐냐면은 비과세 혜택으로 135%잖아요. 그러면 세후 135%라는 거고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건 세전 150%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150%에서 이자소득세 15% 빼면은 135니까 10년 유지해서 150%?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 근데 아마 지금 이 고금리 막바지 시기에 이제 금리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공시이율도. 고금리 시기 내려가면은 이것도 언젠가 내려갈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재테크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재테크를 왜 하세요라고 말 많이 드려요. 대부분 하는 말들이 한강뷰 아파트 살려고요. 좋은 차 타려고요. 좋은 옷 입으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되게 1차원적인 답변이잖아요. 재테크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30살부터 60살 그 사이. 노후 대비 누가 해주나요? 우리 자식들이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자식도 안 낳는 판에. 그럼 결국에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55세부터 수령한다고 뭐야 당장 못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미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금저축이나 ISA나 뭐 IRP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금융제도, 세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자라는 말이거든요. 재테크가 곧 세테크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면은 연금저축 혜택 최대 매년 9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ISA 비과세 혜택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남들이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운용할 때 우리는 최대한 세금 활용하자. 이게 20년, 30년 뒤면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도 정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금 혜택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아니다. 너 뭐 부동산 뭐 건물 몇 개 있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계좌 만들어 가세요.